안녕하십니까. 인문학교실 오늘 5회차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공자의 사상 중에 공자가 강조한 것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하면 백년지 대계라 그러거든요. 100년을 내다보고 하는 것이 자녀 교육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의 자녀 교육을 보면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 유치원 아이들이 4, 5살부터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대학교, 심지어 대학원까지 다니면 엄청난 시간을 공부를 하는데 인성이 이상해요. 특히나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조금 이상하다라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지껏 처음 시작할 때, 그래서 저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 사회에 선생님들에 대한 급여도 조정을 해야 된다. 누가 제일 많이 받아야 되냐면 유치원 선생님이 제일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식으로 차등을 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처음 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선생님들은. 근데 우리나라의 교육의 급여를 보면 대학으로 올라갈수록 대학원으로서 페이가 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면 훌륭한 선생님이 처음 아이들을 접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 구조상. 아무리 내가 뜻이 있어도 너무나 페이가 작고 그러면 사람들이 안 가게 됩니다. 훌륭한 분들이. 그래서 공자는 자녀 교육을 할 때 중요한 게 뭔지, 그거의 기본적인 내용을 안다면 우리가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뭔지 그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 7가지의 철칙을 얘기해요. 7가지. 그래서 첫 번째, 자녀들은 입즉효라.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효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효. 그럼 이제 효의 정의가 뭐냐? 효는 부모와 자녀 관계에 형성되는 천륜 관계입니다. 그래서 효는 우리가 어떻게 마음에 안 든다고 끊어버리고 이럴 수가 없어요. 한번 맺어지면 죽을 때까지 가는 천륜이에요. 죽고 나서도 누구누구의 아들이다라는 게 남기 때문에 요 효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공자가 효의 정의를 뭐라고 얘기했냐? 효는 부모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기 위한 자녀의 노력이다. 그러면 자녀만 희생을 하는 거냐?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됐을 때 서로에 대한 이런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상쇄되는 거죠. 왜? 하나를 확인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알아줬을 때 이거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효를 이야기하면 일방적인 자녀의 강요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상호 보완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물질적으로 잘 부모님을 받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봉양이라고 합니다. 봉양. 그리고 두 번째는 정신적으로 부모님이 원하는 거, 마음을 잘 헤아려서 부모님의 뜻을 받드는 거예요. 그걸 양지라고 합니다. 양지. 그러면 부모님의 마음도 2가지 마음이 있겠죠. 하나는 욕심의 마음과 하나는 본심의 마음이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냐? 부모님의 본심의 마음을 받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도 봉양은 합니다. 동물들도. 그래서 여러분 까마귀 같은 거는 어미 새가 연로하고 그러면 자식들이 먹이를 먹여다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봉양은 동물도 하니까 사람이 다른 건 바로 양지다. 부모님의 뜻을 받든다. 그래서 첫 번째, 아이들이 집에 들어오면 효를 할 수 있게끔 해주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아가면 출즉제라 그럽니다. 밖에 나아가서는 이 제자는 아우제자를 쓰는데 이게 공경할 제예요. 윗사람을 공경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공경한다라는 건 그거예요. 내가 집에서 내 부모를 받드는 마음이 밖으로 확대될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제라는 거죠. 제. 윗사람을 공경한다. 그럼 이제 나이 많은 사람, 나보다 연배인 형, 이런 사람들을 보면 집에서 내가 내 부모 생각하는 마음, 내 형을 받드는 마음으로 윗사람을 공경하게 해야 된다. 요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효를 하고 출즉제, 나아가서는 이제 윗사람을 공경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근이라.
요 삼갈근자는 뭐냐면 조심성과 침착성을 배양시켜줘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요 조심하고 침착은 뭐냐? 집중력을 배양하는데, 요 집중력이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럼 이제 아이들을 갖다가 집중력을 배양하려면 어렸을 때부터도 아이들이 그런 쪽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이들 집중력 배양하는데 좋은 것들이 뭐 서예라든지 아니면 뭐 음악 같은 뭐 피아노 친다든지 이런 것들, 미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조용히 거기에 집중하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소도라 그럽니다. 작은 도, 소도. 그래서 그런 거를 하게끔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중국의 큰 명재상의 이야기인데, 아버지가 어린 아이일 때부터 얘를 갖다 집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항상 심부름을 시켜도 한 번쯤 확인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키가 보이지 않는 곳에 물건을 놔두고 그거를 가져와라 시켰다는 거죠. 이렇게 천 같은 거 깔아놓고. 그러니까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하니까 덤벅 천을 끌어다니지 않고 의자를 올려다 놓고 그 위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손으로 확인해보고 물건을 꺼내왔다는 거죠. 이런 식의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면 아이들이 무슨 일이 있어서 항상 신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 신이라. 이 신은 믿을 신입니다. 믿을 신. 믿을 신은 뭐냐?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자기경으로 거짓말을 많이 하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을 해보면 어렸을 때 보면은 엄마를 그렇게 따라서 많이 나가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엄마를 이렇게 따라가려고 그러면 엄마가 꼭 그래서 어렸을 때 너 침 맞으러 간다고 막. 그럼 여러분 침 맞으러 가면 무섭거든. 병원 간다 그러면 안 따라가. 에? 그러면 항상 그런 줄 아는 거죠. 그리고 어렸을 때 또 이렇게 보면은 요즘 이제 젊은 세대들은 그럴 거예요. 그 시누이라 그래서 그 시월드라 그러죠. 시누이들이 속해 있는 그 세계에서 전화가 오면 삐르르 오면은 아마 핸드폰이나 오면은 이제 아이가 받을 수 있어. 그러면 엄마 없다 그래라 이러거든. 어디 갔다 그래라 이런다고. 그러면 애가 그걸 보고 엄마가 나한테 1대1로 거짓말을 사살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요. 나중에 나가서 아이가 양치기 소년이 되는 거죠.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심각하고 문제가 큰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의 믿음 관계는 공자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고 봤단 말이에요. 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신이란 말이에요. 신이. 내가 누군가를 믿어 인간관계의 연결고리란 말이에요. 연결고리. 그게 굉장히 사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떨 때 사람을 믿냐? 그 사람의 양심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그 사람의 신의가 간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양심적이다 이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강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이가 그러면 그 사람은 양심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상이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성선설적 사고가 있을 때 가능한 이야기고 성악설적 사고가 있을 때는 요 신의 관계가 달라요. 왜냐하면 성선설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선하기 때문에 믿는 존재라고 해요. 양심을. 하지만 성악설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욕심이 많은 존재야. 그래서 우리가 성선설과 성악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그럼 성악설은 나쁜 겁니까? 아닙니다. 성악설은요. 인간을 놓고 보니까 욕심보다 그러니까 양심보다는 욕심이 더 강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욕심이 강한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됩니까? 서로 욕심부리다 끝나겠죠. 그래서 그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성악설적 사고에서는 욕심을 제어하기 위해서 엄청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사람이 로봇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반복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자기 욕심을 규제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고, 또 하나는 그 룰을 강조하죠. 쉽게 말해서 법입니다. 이 규칙과 룰을 강조해서 이것을 어기면 엄청난 징벌리를 가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게 무서워서라도 이제 뭡니까?
마음을 잘 다스리고 욕심대로 하면 내가 손해를 본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요즘같이 욕심 많은 사회에서는 성악설적 사고가 더 나아 보이네. 일련 부분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성악설의 단점이 뭐냐면 이 룰이 더 이상 통제를 못해요. 법이 사람을 통제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면 이제 개판이 돼버립니다. 그냥 통제가 안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미국 같은 나라나 일본, 유럽 이런 나라가 성악설적 사고가 강한 나라인데 이런 나라들을 보면 법이 어느 정도 통제를 하면 사람들이 말을 지키지만 이제 법이 통제를 못 하잖아요. 이제 무질서 상태가 돼. 무정부가 돼요. 그래서 막 폭동이 일어나고 남의 물건 훔쳐가고 그래요. 흑인 폭동도 그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어떻게 보냐면 100만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데모를 하는 사람들이 100만 명 이상 나오면 이 공권력을 투입해도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2002년 월드컵 때 100만 명이 모였는데도 통제가 되고 쓰레기 하나 안 버리는 걸 보고 외국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게 왜 그러냐? 우리가 양심 있고 한마음이 되면 사람들은 통제가 잘 돼요. 그래서 요 신이라는 관계는 인간관계에 쉽게 말해서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거짓말하면 안 되고 요거를 꼭 가르쳐줘요. 그래서 저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어렸을 때 그 거짓말하고 남의 물건 훔치고 이러고 잘못 거짓말 가르치면요. 요것이 나이가 들어서도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거 했을 때 따끔하게 좀 혼을 좀 내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혼을 내줘야 되냐고. 옛날 만화 회초리를 들어야 되냐고. 여러분 요즘 아이들 회초리 들고 그러면 학대로 걸린다고요. 그건 안 돼요. 룰이 그래. 그러면 옛날에 그러면 훈장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회초리는 애들을 마음대로 패라 그래 있었냐? 그게 아닙니다. 그 회초리는 지휘봉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휘봉. 그래서 그 지휘의 역할을 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나아가게끔 방향 지시를 하는 게 회초리였습니다. 이걸 체벌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건 뭐냐? 잘못한 아이들에 대한 반성의 소리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저 착한 일을 하면 안아줘야 되는 게 맞지만 못된 짓거리를 하면 이제는 혼내야죠. 그래서 옛날 또 재상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그 재상 또 훌륭한 재상의 얘기인데 집이 되게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아이한테 따라가려고 하니까 또 엄마가 그런 거지. 너 엄마 안 따라오면 이따 집에 와서 돼지 삶아줄게. 그리고 간 거야. 그 없는 살림에. 그래서 이제 엄마가 집에 와보니까 진짜 아버지가 돼지를 삶고 있네. 작은 돼지를. 그래서 엄마가 막 성질을 낸 거예요. 아니 당신 그래 우리 형편에 돼지를 삶을 게 말이 되냐고. 그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이를 거짓말쟁이로 만들면 이 돼지가 문제가 아니다. 아이의 인생이 끝장난다. 이러면서 아이한테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아이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훌륭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사소한 거짓말을 했더라도 요거를 아이들이 이야기할 수 있고 요게 잘못됐다는 걸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4번째가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범애중이라. 이 범은 무릎범, 사랑의 대중. 모든 사람들을 두루두루 사랑해라. 이게 뭐냐면 사람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경제적 수준에 따라 요즘은 많이 사람들 이렇게 관계를 맺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되고 그런 차별 없이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엄마가 그러거든요. 옛날에 실제 있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압구정동 그 현대아파트 그 뒤에 아파트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거기에 보면 이제 50평, 40평, 30평 있는데 50평 사는 애가 엄마한테 돈을 달라 그러더래요. 10,000원만. 그래서 엄마가 10,000원을 줬더니 얘가 나가더니 집에 들어왔어. 그래서 너 그 돈 어떻게 내겠더니 불우이웃 돕기를 했다는 거예요. 불우이웃 돕기. 그래서 어디 있다 그랬더니 저 30평 사는 애한테 불쌍해서 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아우 잘했다고.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럼 여러분 그 압구정동 30평이 싼 동네가 아니었거든요. 그럼 부모는 벌써 경제적인 거로다가 애를 갖다가 차별을 시켜 놨던 거예요. 그럼 이제 아이는 어떻게 인식이 되냐? 나보다 가난한 아이, 나보다 못난 아이랑은 안 사귀어요. 그럼 누구랑 사귀어? 나보다 잘 사는 아이, 잘 나가는. 그럼 여러분 걔가 그 잘 나가는 아이는 또 어떻게
다 이런 목적을 갖고 사귀면 그 인간관계 제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사람을 경제적 능력이나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에 따라 이렇게 나눠서 사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 내 부모나 나의 친지 중에 정말 나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이제 나한테 도움을 못 주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그 제거를 하는 순위가 1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도 아이가 나중에 내가 계속 부모가 자녀한테 도움을 주고 막 이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나이가 들고 은퇴를 하고 이러면 오히려 반대로 아이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한테 두루두루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너한테 이익되는 아이 사귀라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부모를 버리는 아이가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나는 교육을 받았거든. 그래서 이게 누워서 침받기라는 거예요. 누워서 침뱉기. 그래서 아이한테 모든 사람을 두루두루 사랑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6번째, 이제 친인이라. 친인이는 뭐냐면 착한 아이와 친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라. 그럼 여러분 우리가요, 애들은 다 천사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애들 중에도 본성 자체가 좀 악한 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사람의 그 재질의 문제인데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애들이 좀 욕심이 많은 애가 있을 수 있고 적은 애가 있는데 그거는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부모님이 애를 만들 당시에 부모님의 마음의 심리적 상태에 따라서 애는 욕심이 많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욕심이 없고 순수한 마음에서 애를 만들면 애도 그런 기질이 영향을 받아요. 근데 부모가 굉장히 욕구가 강하고 막 이럴 때 애를 만들면 애도 그 욕구를 닮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 그런 거 따지는 사람들은 애는 태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애를 만드는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막 날짜 따집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일 좋은 시간은 새벽 4시에서 5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때 자고 일어나면 정신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순수하대요. 그때 애를 가지면 애가 순수한 아이가 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일견일 수도 있지만 타당해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친구가 착한 아이랑 친구를 맞게 되면 옛날에 여러분 보면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얘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러면 친한 애랑 사귀잖아요. 그럼 애도 선해지는 거예요. 영향을 받으니까. 그럼 우리 애가 지금 친하지 않은 애랑 사귀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님은 그 단박에 이사를 가야 됩니다. 애랑 떨어져 놔야 돼요. 근데 요즘 우리 이사는 어디로 갑니까? 교육적인 부분보다는 집값이 좋고 내가 집값 방어를 하는 쪽으로 이사를 가기 때문에 그런 거 안 따지는데 애 교육을 위해서는 사실 아이가 지금 약간 욕심이 많고 이런 애랑 어울린다 그러면 과감하게 그걸 뿌리치고 이사를 갈 수 있어야 되는 결단력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친한 아이와 사귀면 그 아이도 물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7번째. 그래서 공자가 요 6번째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행유여력이라. 이것을 행하고도 힘이 남으면 여유가 있으면 그때 가서 뭐 하냐? 학문을 한다는 거예요. 학문. 학문은 이제 배울 학 그럴 문. 글을 배운다는 겁니다. 이제 첫째 글을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해보면 요즘 자녀 교육을 요 6가지를 하고 7번째 배웁니까? 태어나자마자 애들 벌써 학문 시킵니까? 아니에요. 뱃속에서부터 애들한테 태교가 중요하다고 엄마들이 그냥 뭐 영어 듣고 좋은 음악 듣고 막 이런다고.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약간 사이코가 많은데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제가 봤을 때 그 태교에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어머니들이 아이를 가졌을 때 이 아이가 기쁘고 즐거우려면 엄마가 기쁘고 즐거운 걸 했을 때 아이도 즐겁고 기뻐요. 그런데 엄마들은 아이를 위한다는 명문하에 클래식이 되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가 클래식을 좋아하지도 않는데 참아가면서 클래식을 듣죠. 그럼 식은땀을 흘려가면서 들어. 그러면 이제 애는 엄마가 이게 좋아하는 건가? 이상해지는 거죠. 심장박동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데 애 때문에 참고 듣는다고. 그럼 이제 애가 어렸을 때부터 이 감정적인 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태어나서는
바로 말도 못하는 애 머릿말에다가 영어 테이프 틀어놓는다고 헬로우 헬로우 막 이래요. 보행기 여러분 타보면은 거기 애들을 타고 스위치 딱 누르면 헬로우 헬로우 이런 거 나오지 엄마 아빠 이런 거 안 나와요 요즘. 그럼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상하고 내 말이 아닌 외국어부터 하고 이러면 이제 애가 어떻게 될까요? 그거 굉장히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얘기는 왜 할 수 있냐면 저희 막내 아이가 어렸을 때 태어나면서부터 그러니까 말을 배우기 전에 꽂힌 TV 프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TV EBS 방송에서는 슈퍼아이라는 그 영어 방송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애니메이션도 재밌고 이러니까 애가 그것만 맨날 봐요. 근데 말을 못해. 말을.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보니까 알파벳을 알아요. 맨날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얘가 국어랑 영어랑 여기서 머리에 혼란이 왔나 봐요. 혼동이. 그래서 굉장히 말하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뭐 이제 저희가 일부러 보여준 건 아니고 이제 아마 헷갈렸겠죠. 말은 한국말로 하면서 지가 좋아하는 건 영어 방송을 보니까 얘가 헷갈렸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아이들한테 공부는 언제 시키는 거냐면 인간적인 인성이 어느 정도 되고 나서 그때 가서 학문이라고 그때 가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보면 인성도 안 된 애한테 먼저 공부부터 시키고 공부만 잘하면 훌륭한 애인 줄 알고 또 그걸 모범생으로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였고 이런 사람들이 또 각계각층의 주요 기관에 장이 돼 있고 중추적 역할을 하는데 인성이 완전히 밑바닥인 거죠. 그러니까 하는 짓거리가 맨날 이상한 거라. 그래서 공부는 인성이 어느 정도 갖춰지고 나서 그때 하는 거지 먼저 공부하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7가지 철칙 요거를 잘 알아서 뭐 지금 또 애를 낳기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으니까 다음에 아니면 손주라든지 아니면 누가 있으면 요걸 잘 마음에 두고 첫 번째 인성이 중요하다. 요걸 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 힘이 남으면 그때 가서 공부하는 거다. 그래서 공자는 그거를 강조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 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